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올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양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전 승리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팀 모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의 과정은 분명 다르죠. 결과와는 별개로 뚜렷한 전술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서울과 아직까지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두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과 수원이 보여준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부상으로 이탈한 고요한을 대신해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한승규가 이적 후 첫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전방에는 김신진이 선발 출전했죠. 수원은 3-4-3 시스템으로 대형의 변화를 줬는데요. 정승원이 높은 위치에 포진했고 류승우도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는 수원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원은 기존 3-5-2의 대형에서 3-4-3 대형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컨셉이 달라졌는데요. 앞선의 3명을 활용해 수원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에 들어갑니다. 낮은 수비 라인을 유지했던 지난 경기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게다가 공격 시에는 비대칭적으로 포백에 가까운 운영을 펼쳤습니다. 우측 센터백 장호익이 넓게 벌려서면서 김태환은 높은 위치로 전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수원에게 몇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선은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유연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대형 때문에 서울의 압박이 초반 애를 먹었는데요. 넓게 선 장호익에 더해 정승원과 김태환이 한쪽 측면에 위치하는데 이렇게 김태환은 부담없이 전진하고 정승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선 불투이스의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 나오는데요. 수원은 서울의 강한 압박에 롱패스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높은 압박 라인을 피해 그 뒤로 공을 전달한 뒤 세컨볼 싸움에서 이기면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는 전반전엔 꽤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수원의 전반전이 고무적이었던 건 지난 시즌 잘 나갈 때의 위협적인 역습이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방의 숫자를 늘리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비 성공 이후 수원은 전방 3명을 활용해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게다가 수원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전처럼 완전히 밑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도 훨씬 유연하게 전방 침투를 시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수원의 대형 변화가 가져다준 장점도 있지만 분명 동시에 존재하는 약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미드필더 숫자를 줄이고 전방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수비 안정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가 지키던 공간을 2명이 지키게 되면서 더 많은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풀백을 좁혀 활용하는 서울을 상대로 중원에서 수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수원은 이에 대한 대처로 좌우 스토퍼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장호익과 불투이스는 상대 미드필더를 맨마킹하듯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데요.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뒤에서 얘기하게 될 서울의 공략 포인트 중 하나가 되죠. 이 장면에서 전반전 수원의 장단점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2명의 미드필더가 지키는 중원은 사이공간 방어에 취약합니다. 이 위치에서 한승규가 공을 받는데요. 하지만 장호익이 높은 곳에서 수비하며 이를 끊어내죠. 이후 수원의 역습으로 이어졌는데 정승원은 높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며 역습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었죠. 수원과 달리 서울은 늘 자신들이 해오던 것,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축구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 초반 수원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적응하며 빠르게 본인들의 페이스를 찾았죠. 서울의 공격은 한결같습니다. 측면에서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선수들이 수시로 공간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 수비가 끌려 나오며 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제3자의 침투를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데요. 보니까 측면에 공간이 안 나왔는데 자 이거 나옵니다. 자 측면 연결 빠르게 침투합니다. 슛! 어우 골키퍼 펀치.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패스받을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공격수는 교차되는 움직임으로 침투를 가져가고 수비를 끌고 가면서 발생된 공간으로 나상호가 볼을 받으러 오죠. 서울은 리그 내에서도 약속된 공격 움직임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날 수원이 안고 있던 수비적인 약점, 좌우 스토퍼들의 잦은 자리 이탈은 서울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장호익과 불투이스가 사람을 쫓아 나서며 공간을 내주면 빠르게 주변 선수들이 그곳을 파고듭니다. 이 같은 공격 형태는 후반 들어 더욱 집요해지는데요. 후반전은 서울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합니다. 서울은 후반전엔 상대의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 공간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 찔러주고요. 원터치로 들어갑니다. 김신지. 김신지. 자, 바로 스위치. 이 위치로 계속해서 공을 투입하며 괴롭히는데요. 한승규. 한승규. 다시 한번 한승규 찔러주고요. 돌려받나요? 한승규. 정면입니다. 기성용까지 이렇게 높이 전진하면 수원은 중원 싸움에서 상대가 되질 않죠. 이를 막기 위해 불투이스가 전진해보지만 그 사이 김신지는 이미 침투하며 공을 달라고 손짓 중입니다. 약속된 패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번엔 장호익을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두 선수가 동시에 손을 들며 패스를 요구하죠. 이후 순식간에 한승규를 향한 마킹까지 사라진 상황인데 수원의 수비 조직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높은 위치까지 커버해야 하는 불투이스와 장호익의 움직임을 서울 선수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 때마다 그 공간으로 공을 투입시키고 싸움을 붙이죠. 반면 수원은 후반전에도 긴 패스를 통해 계속해서 김건희에게 공을 보낸 뒤 공격을 만들어 보지만 낮은 확률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공격은 분명 효율이 떨어집니다. 김건희가 홀로 고군분투해 보지만 팀이 아닌 선수 개인이 만들어내야 하는 공격은 성공률에 한계가 있죠. 선제 실점 이후 이뤄진 뒤늦은 교체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들고 나온 변화가 전반전 이후부터 통하지 않았던 수원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는데요. 체계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던 서울과는 애초에 전술적인 싸움에서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서울은 내용에 걸맞은 합당한 결과를 챙겨갔죠. 전술적인 목적이 뚜렷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경기 내용에 비해 결과를 챙기지 못했던 서울은 라이벌전 승리를 통해 본인들의 방향성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반면 승점과 명분을 모두 잃은 수원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듯 보이는데요.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휴식기 동안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